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시는 시니어분들 당분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차로 돌아가는 시니어분들을 노린 강도 사건이 이번 달에만 벌써 5건을 넘었습니다. 강도들이 피해자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것, 교회 전도지였습니다. 귀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둘루스 한 한인마트 주차장에서 용의자가 교회 전도지를 들고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강탈해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해보니 이와 유사한 범죄가 이달 들어서만 최소 5건 이상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종교 홍보물 등 전도지를 이용해 접근한 뒤 차량까지 따라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둘루스 주변 상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낯선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서 따라온다면 단호히 물리치시고, 만약 그래도 따라온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휴가 계획 세우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반가운 소식 하나 드릴게요. 비싼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주정부에서 면제를 해주던 유류세, 바로 어제 19일이 그 면제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캠프 주지사가 그 면제 기간을 2주 더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의 평균 유가는 갤런당 4달러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1달러 이상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달간 적용되어 온 유류세 면제가 연장되면서 휘발유는 33센트, 디젤은 37.3센트로 책정된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연장된 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그 이후에 또 한 번 연장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가격 폭리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비 상승은 식료품을 비롯해 운송이 필요한 모든 제품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유가 상승은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촬영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주유소별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구글맵에 가스 스테이션이라고만 쳐도 가격이 다 뜨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제 19일 조지아주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는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번 사전선거에서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특히 젊은 층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양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지 궁금합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마쳐 역대 예비선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높은 투표열기의 중심에는 의료 서비스나 시민권 같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에 반응한 젊은 유권자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투표 동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시선이 쏠리는 곳은 역시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공화당 주지사 경선이었습니다. 경선 자금만 1억 달러를 넘게 쓴 릭 잭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버트 존스 부주지사 등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키시아 랜스 바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 직행을 노렸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경선 역시 핵심 격전지였습니다. 민주당의 존 오소프 현 상원의원은 당내 경쟁자 없이 이미 본선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후보 자리를 두고 마이크 콜린스와 버디 카터 하원 의원, 그리고 외부 인사인 데릭 둘리가 3파전을 이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4곳이 공석인 연방 하원 경선과 주 대법원 판사 선거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조지아 선거법에 따라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의 후보가 오는 6월 16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아마 상당 부분에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저 포함 영주권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제목의 기사가 하나 떴어요.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주권이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 기구를 설치해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죄 이력,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다시 심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 대상 후보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이민자들까지도 다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강화와 이민 사기 적발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심사 대상자 가운데는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 마약 등의 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반대 측의 비판도 거셉니다. 이미 승인된 영주권자들까지 다시 털어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공격적인 추방작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민국의 업무 적체가 1,100만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존 업무보다 재심사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각한 범죄 기록이나 허위 진술이 있는 영주권자들이라고 하니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한인 영주권자들은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경미한 범법 기록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지는 영주권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로 살다 보면 과속 티켓과 같은 경미한 범법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스쿨존 지나가시다가 카메라 찍혀서 벌금 고지서 받아보신 분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등하교 시간도 아닌데 카메라에 찍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거 단속 목적이 아니라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리버데일의 한 카메라는 2달여 만에 6,000건, 릴번 중학교 앞은 4달여 만에 11,000건의 과속 티켓을 쏟아냈습니다. 경고등조차 켜져 있지 않은 대낮에 단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업체 측은 과속을 90% 줄였다고 항변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티켓을 받은 수많은 운전자들은 지자체와 카메라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주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캠프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안에 따라 앞으로 스쿨존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운영 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카메라 작동 시의 경고등도 더 명확하게 표시화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 15명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한 여성. 다른 한편으로는 조지아에서 역대급 펜타닐 유통업자. 청소년 보호시설은 마약으로 번 수익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파레타에 거주하면서 오하이오에서 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이 여성은 마약 판매 수익을 세탁하고 펜타닐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명의 청소년을 수용하던 시설의 수익에 남자친구 마약 자금을 섞어 출처를 숨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보호시설 15개 침상을 통해 약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했고 이렇게 세탁된 돈은 알파레타의 300만 달러 대저택과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둔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압수된 마약의 양입니다. 지난 3월 적발된 이 여성의 람보르기니 안에는 무려 10파운드의 펜타닐이 실려 있었습니다. 펜타닐의 치사량이 약 2mg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압수된 양은 무려 25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지아 역사상 최악의 적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유통이 되었다면 수많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갔을 펜타닐. 이를 감추기 위해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했다는 게 더 가증스럽네요. 이사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군이죠. 아이가 가게 될 고등학교의 입시교육, AP 과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시는데요. 이래서 귀넷 카운티로 사람들이 불리나 봅니다. 조지아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AP 우수학교 명단에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24곳이 대거 이름을 올리며 압도적인 교육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계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접근성 부문에서 21개의 학교가 선정됐고 과학 수학 분야인 스템과 인문학 부문에서도 학군 내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AP 우수학교는 전체 학생 중 20% 이상이 AP 시험에 응시하고 전체 AP 시험의 50% 이상이 3점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학교를 뜻하는데요. 한인분들에게도 익숙한 노스귀넷, 둘루스, 피치트리 리치, 세킨저, 밀크릭 등 대부분의 귀넷 학교들이 선정됨으로써 학군 좋은 귀넷 카운티의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닭이나 오리 드시는 분 말고 키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키우다 보면 같이 놀면서 만지고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오리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조지아주에서 4명의 주민이 뒷마당 가금류와 관련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설사, 발열, 구토, 탈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4월부터 전국적으로 184명의 감염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겉보기에 깨끗한 가정용 가금류, 그 중에서도 오리와의 접촉 사례가 이례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전체 감염자의 25% 이상이 5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병아리나 알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입에 대는 행위가 주된 경로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리나 닭을 만진 뒤로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그 주변에서는 취식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존스크릭에 한참 공사 중인 메들리,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알파레타에 있는 아발론처럼 아주 멋진 복합 문화 공간이 될 텐데요. 제2의 아발론이 아닌 제1의 메들리가 되기 위해 아주 예술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존스크릭에 새롭게 문을 여는 복합 문화 공간 메들리가 애틀랜타를 대표하는 벽화가이자 현대 미술가인 그렉 마이클을 크리에이티브 총괄로 영입했습니다. 코카콜라나 탑골프 등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온 그렉 마이크는 메들리 부지 곳곳에 벽화, 조각품, 설치미술 등을 배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고 상호작용하며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예술작품을 목표로 그렉 마이크의 작품뿐 아니라 국내외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된다고 합니다. 존스크릭 파크웨이와 맥게니스 페리 로드가 교차하는 지점에 들어서는 메들리는 대규모의 광장, 리테일,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비롯해 881세대의 럭셔리 하우스와 오피스 공간을 포함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랜드 오픈은 올해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애틀랜타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언더우드 대학교가 지난 5월 15일 둘루스 웨스틴 호텔에서 총장 이취임식을 열고 설립자 윤석준 박사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이호우 박사를 신입 총장으로 맞이했습니다. 언더우드 대는 16개의 학위 프로그램에 1,300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하는 중견대학으로 성장했는데요. 같은 날 오전에는 2026년도 학위 수여식까지 열리며 새로운 인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미 동남부 국악협회의 제3회 아리 아라리오 정기 공연이 16일 릴번의 버크마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봄의 숨결에 한국의 흥을 실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 공연은 다양한 전통악기 공연은 물론 전통 춤을 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강강수월래로 참여 관객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출연자와 어우러져 흥겹고 신명나는 춤판을 벌였습니다. 홍영호 국악협회장은 아이들에게 한국의 뿌리를 알리고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뉴 애틀랜타 필하모닉이 주최한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기념 연주회가 둘루스에서 열렸습니다. 유진 리 지휘자의 지휘 아래 9살 피아니스트 솔라라 김과 16살 바이올린 영재 샬롯 정이 협연하며 무대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2부에서는 백조의 노래라 불리는 레퀴엠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는데요. 4명의 성악가와 엘로힘 합창단이 빚어낸 화음은 관객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애틀랜타에 살면서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쯤 없다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 미국에서 스포츠 비즈니스가 가장 활발한 도시 1위, 뉴욕 아니고요, LA 아니고요, 바로 애틀랜타가 꼽혔습니다. 애틀랜타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테디움이나 트루이스트 파크 같은 월드 클래스 경기장들도 있고요. 우량 기업의 스폰서들도 넘쳐납니다. 미식축구 슈퍼볼이나 NBA 올스타전이 열리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특히 올해에는 월드컵 경기 중 8경기가 애틀랜타에서 펼쳐집니다. 주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인프라도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이니까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 둘씩 늘려가시다 보면 애틀랜타 이상무